이광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45해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딸 은하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에 갑자기 쓰러진 딸을 떠올리며 이광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인 김 교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광수를 진료실로 안내했죠. 진료실의 형광등 불빛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전문 용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이광수의 귀에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설명과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광수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혈연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광수 씨부터 검사해 볼까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광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산불 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은하를 키워왔기 때문이었죠. 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DNA 검사로 확인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이광수는 술에 의지하며 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었습니다. 그러다 은하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렸죠. 딸이 있어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적합도가 낮아 이광수는 기증자가 될 수 없었죠. 김 교수는 은하의 건강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기증자 등록센터에 은하의 정보를 등록하고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에 이광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이광수는 잠든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하의 손을 잡으며 소리 없이 울었죠. 창백한 얼굴에 점점 생기가 사라져가는 딸을 보며 이광수는 정말 오랜만에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죠. 그날 밤 이광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던 그때 이광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죠. 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담당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은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완벽히 일치한다고요? 이광수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기증자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김 교수에게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었죠. 담당자는 이러한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증자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광수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어떤 사람이 낯선 이에게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식센터에 도착하자 담당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기증자분은 이서영 씨라고 합니다.
50대 여성이신데 은하 양과의 적합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광수는 기증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을 본 순간 이광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 첨부된 여성의 사진은 15년 전 산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전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매와 입술 모양, 그리고 미간의 주름까지 그대로였죠. 이광수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광수 씨,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광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왔습니까? 간호사는 기증자가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 연락이 왔으며 조금 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광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죠. 1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이 김 교수가 센터에 도착했고 이광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좋은 소식이잖아. 김 교수의 말에 이광수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 교수는 사진을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광수의 어깨를 두드렸죠. 혹시 그녀가 은영이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광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센터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광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광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15년 전 산불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내와 닮아도 너무 닮았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조금은 지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생생했습니다. 이광수는 본능적으로 일어섰고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선이었죠. 김 교수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이서영이라고 소개한 여인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광수는 그 목소리에서도 전처의 모습을 찾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서영의 말에 이광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가 대신 은하의 상태와 이식 절차에 대해 설명했죠. 이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를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전처 은영이 생각에 잠길 때마다 하던 습관과 똑같았죠. 이광수는 목을 가다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답했습니다. 자신은 약 15년 전 강원도 어느 산사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죠.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고 그 후 산사에서 지내다가 수도원 같은 곳에서 살아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골수 기증을 결심하셨습니까? 이광수의 질문에 이서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물 한 잔을 따르며 대답했죠. 이광수는 그 모습에서도 전처의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물잔을 잡는 방식, 왼쪽 손가락으로 잔의 테두리를 문지르는 모습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며칠 전 신문에서 골수 기증 캠페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충동이 들었죠.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아픈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서영의 말을 들으며 이광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허밍을 하기 시작했죠. 그 멜로디는 은영이 은하를 재울 때 항상 불렀던 자장가였습니다. 이광수는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서영은 자신이 흥얼거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증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었죠. 김 교수는 이광수를 복도로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보이는데. 이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전처와 너무 닮았다는 것, 그리고 습관과 행동 하나하나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했죠. 김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와 은하의 조직 적합도는 직계 가족 수준이야. 사실 이런 일은 매우 드물지. 하지만 지금은 은하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딸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죠. 이광수는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잠들어 있는 은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이서영이 정말 15년 전 잃어버린 아내 은영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단지 자신의 절박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냉정한 판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바라보니 이서영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광수는 충동적으로 병실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하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이서영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벤치에 다가가자 이서영은 고개를 들어 이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평범한 눈빛이었죠. 제 딸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광수의 말에 이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은영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이광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이서영의 현재 삶과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산사에서 생활하셨다고 하셨죠? 그곳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이광수의 질문에 이서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종종 꿈속에서 불길에 휩싸인 산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실제 기억인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죠. 이광수는 예민해졌습니다. 혹시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없으셨나요? 이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때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지만 구체적인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이광수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은영일까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오늘 처음 뵈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이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죠. 저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광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은영 씨가 아니십니까? 이서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광수를 바라보았죠. 누구라고요?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이광수는 자신의 전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산불 사고로 실종되어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은영과 너무나 닮았다는 이야기였죠. 이서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과거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의 아내였던 기억은 없습니다. 이광수는 낙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나친 희망을 품었던 자신을 자책했죠. 김 교수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식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이서영을 불렀죠. 이광수는 혼자 벤치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는 이광수에게 조직 적합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수치는 거의 직계 가족 수준이었습니다. 이광수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서영이 자신의 기억을 고집하는 이상 더 이상 다른 추측은 무의미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은 이식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이광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의 회복만을 바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이광수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숙면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이식 수술에 대한 걱정과 이서영에 대한 생각이 뒤엉켜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간, 이광수는 병원 편의점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사들고 은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이광수는 멈췄습니다. 이서영의 목소리였죠. 그녀는 잠든 은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이광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은영이 어린 은하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이광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서영은 은하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이광수는 복도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서영이 병실을 나와 반대편 복도로 사라지자 이광수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서영은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죠. 이광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이서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옆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죠. 이광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신가 봅니다. 이광수의 말에 이서영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죠. 내일 수술을 앞두고 조금 긴장됩니다. 이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광수는 그녀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광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까 병실에서 은하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던데요. 이서영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있었나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렸나 봅니다. 노래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이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15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광수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서영은 사진을 받아들고 달빛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사진 속에는 젊은 이광수와 은영, 그리고 3살 배기 은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광수는 그녀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었죠. 이광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서영이 일어나려는 순간 이광수는 우연히 그녀의 뒷목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곳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가 보였습니다. 나뭇가지 형태의 독특한 화상 자국이었죠. 이광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산불 사고 당시 은영이 가지에 긁혀 입었던 상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영만이 가지고 있던 특이한 흉터였죠. 이광수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뒷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있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고로 인한 상처겠죠. 이서영의 대답에 이광수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행동으로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수술이 더 중요했죠. 이광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실례했습니다. 이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영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병원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은하의 생명이 걸린 수술이 있는 날이었죠. 수술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광수는 주치의를 만나 마지막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은하와 이서영 모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식이었죠. 수술은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광수는 수술실로 향하는 은하의 침대 옆을 걸었습니다. 은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난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은하의 말에 이광수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딸을 키우며 함께 이겨낸 수많은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이서영이 수술복을 입고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이서영은 은하에게 다가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이서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낯선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은하는 무언가 느낀 듯 이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서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광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김 교수가 중간중간 나와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식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마침내 5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고 김 교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이서영 씨의 골수 상태도 매우 좋았고 은하도 안정적인 상태야. 김 교수의 말에 이광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하는 중환자실로, 이서영은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광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가득했죠. 저녁이 되어 이광수는 이서영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광수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아프지는 않으신지요? 이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술 후에 불편함은 있지만 견딜만하다고 했죠. 이광수는 마음속에 품었던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은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자 이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에 이광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은영입니다. 15년 전 내가 끝내 찾지 못했던 내 아내입니다. 이광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서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광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물건을 꺼냈습니다. 은하가 초등학교 시절 만들어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종이 목걸이였죠. 내일이 어버이날이라며 은영에게 건넸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광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이서영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서영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휩싸인 듯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광수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서영은 고개를 들어 이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은하가 만든 건가요? 이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나를 위해 만든 거였나요? 이서영의 말에 이광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서영은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 속에서 이광수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이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목걸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광수는 그녀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한참 후 이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서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광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이서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에서의 불길,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벼랑에서의 추락. 이런 이미지들이 꿈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악몽인지 아니면 실제 기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서영의 설명에 이광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산불 사고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광수는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은영이 은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던 날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에 여러 등산객들이 고립되었던 사실, 그리고 수색대가 발견한 신원 미상의 시신이 DNA 검사 결과 은영으로 확인되었다는 비극적인 소식까지 말했습니다. 이서영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인가요? 이서영의 질문에 이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죠.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DNA 검사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서영은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은하는 그 사고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서영의 질문에 이광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히도 은하는 다른 등산객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은하는 은영이 자신을 안전한 곳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갔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했죠. 이서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무언가를 그리는 듯 했습니다. 이광수는 그 동작을 알아보았습니다. 은영이 은하의 얼굴에 크림을 바를 때 하던 특유의 동작이었습니다. 이서영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하를 보고 싶습니다. 이서영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이광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하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고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도움으로 특별히 짧은 면회를 허락받았죠. 이광수는 휠체어를 가져와 이서영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온몸에 의료 장비가 연결된 은하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서영은 조용히 다가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은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은하야. 이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말없이 이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듯 했죠. 이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때 내 울음소리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 내가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있었던 그날도. 이서영의 말에 은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인지 은하는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이서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손을 양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광수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은하야. 엄마가 돌아왔어. 이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는 더 이상 혼란이나 의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광수는 조용히 다가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은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고 이식 후 3주가 지났을 때 의사들은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이광수는 15년 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맞이했죠. 차 안에서 은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서영, 아니, 이제는 다시 은영이 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영은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집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광수가 문을 열고 은영을 안내했죠.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대로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이광수의 말에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의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다가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은하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이 없는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예전 은영의 서재였죠. 이광수는 그 공간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을 엄마의 방이라고 부르셨어요. 가끔 이곳에서 엄마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죠. 은하의 말에 은영은 책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읽던 시집들과 소설책이 그대로 있었죠. 은영은 한 권의 시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그녀가 직접 메모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영은 아직 모든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요리하는 손놀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이광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기적처럼 돌아온 가족의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마친 후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죠.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놓쳐버린 시간들이 아쉽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겠지. 그녀의 말에 이광수와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하는 먼저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이광수와 은영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죠. 이광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죠. 은영의 말에 이광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나타나자 은하는 환한 미소를 지었죠. 엄마를 위한 첫 아침 식사예요. 은하의 말에 은영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곁으로 다가가 요리를 도왔습니다. 모녀는 오랜 시간을 메우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광수는 부엌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상상만 했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은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은하의 말에 은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잊혀진 기억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이어주는 법입니다. 은영의 몸은 완전히 기억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족을 향한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